인천 청년 세상이 보이는 팟캐스트.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할 네 분의 패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닉네임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닉네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패널들의 소개 끝에 저도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앉은 순서대로 할까요? 네. 네.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광훈입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훈강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한 17년 전에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이거 PPL 아니죠? 네. 상관없죠?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때 별명을 정할 게 없어서 제가 훈강님이라는 걸 한번 썼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계속 굳어져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훈강 내지는 훈강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훈남 광훈 씨는 아니죠? 이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편하게 방송하면서 석고대제 할 필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광훈을 거꾸로 하는 훈강으로 이해하시는 네, 게 더 좋지 그렇게 않을까? 예. 네. 어쨌든 우리 훈강 첫 번째 소개를 해줬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훈강 옆에 있는 네. 안녕하세요. 한예은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마리텔에서 유시민 작가님이랑 같이 짧게 토론한 걸로 좀 이슈가 되었었고요. 그런 기회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여기서는 스밈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려고 합니다. 스며들다의 이제 명사형으로 스밈인데, 이제 처음에 지을 때 뭔가 당신에게 스며들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제 스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다른 데서도 이제 이런 닉네임을 쓰고 있어서 이걸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밈 또는 스미미. 네, 스미미 네. 이렇게 스미미. 친근하게 스미미 이렇게 스미미. 해주는데 이게 더 이제, 좋네요. 네, 근데 이제 스님만 안 해주셔야 됩니다. 스님만 하지 않도록 스님만 안 해주시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되게 피부에 양보하고 싶은 그런 별명. 오. 스미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넘어갈게요. 있습니다. 저 연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 다음에 했던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다니고 있는 지금 이 패널에서 막내죠, 제가. 저 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밥이라고요, 제가? 너무 진지하셔서. 너무 지금 엎드려 절밖에 아닙니까 지금? 왜 밥이죠? 진지하니까 밥이라고. 왜 진짜 대답이죠? 진지하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막 저를 다애늙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쩌다 보니까 밥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지, 식사, 밥. 그럼 우리 이제 밥이라고. 밥. 혹시 본명은 뭐였죠? 본명 말씀 아까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맞아. 방금 안 네. 했나? 저 네네네. 김도훈입니다. 인하대 기계공학과 다니시는 22살 예, 김도훈 씨.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훈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훈이 지금 2명.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에 앉아 있는 우리 네, 패널. 저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지금 현재 26살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창현이고요. 별명은 까치로 정했습니다. 까치는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식구 3명 중 한 명이고요. 네. 애완견이에요, 사실. 3명? 네, 네. 엄마, 아빠, 그리고 까치. 이 3명이 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사람들. 네. 저번에 저 혼났거든요. 그럼요. 그 강아지들 보는데 저는 말이라고 못해요. 강아지들한테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1명, 2명 이렇게 말을 하는데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네, 애기라고 그렇죠. 그러고 진짜요? 아들이라고 그러고 저도 딸이라고 그러고. 까치로 보면 우리 딸, 이 딸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어쨌든 그래서 제 별명은 까치입니다. 까치. 맞습니다. 딸로 빙의한 건가요? 네. 기억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네. 근데 또 뭐죠? 까치라는 네. 그 만화 주인공을 그래요? 담기도 했어요. 그렇죠? 너무 감성이 옛날 감성인 것 네. 같아요. 네. 우린 청년이니까. 지금 오늘 청년 팟캐스트인데 지금 네. 중장년 팟캐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까치 몰라요. 캐릭터. 정말? 네. 저도 처음 근데 들었어요. 세대 차이가. 죄송합니다. 강훈 형은 알 것 같은데. 네, 넘어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인하대 초빙 교수로 있는 김은경입니다. 저는 저의 닉네임을 은교로 하겠습니다. 왜? 네. 왜 은교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저는 본인 모르겠네요. 입으로 네. 직접 해주시는 게.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설명?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은은한
은은한 교수님. 은은한 매력을 가진 교수님. 뭐가 은은한? 되게 페브리즈 같은 그런. 근데 오케이. 제가 진짜 수업을 들어봤잖아요. 교수님이 은은한 매력을 진짜 가지고 계세요. 아. 딱 근데 가장 그런 느낌이 들을 때가 처음에 들어오실 때 딱 조금 한 수업 시간에 한 5분 정도 일찍 들어오세요. 그러면 딱 수업 준비를 하실 때 그때 약간 좀 은은함 그리고 또 수업에 들어가시면 카리스마가 딱 보이시거든요. 딱 이게 반전 매력인데 그 전에 딱 가장 부드러우실 때 그때 은은한 매력. 수업 준비는 수업 시작 5분 전부터 시작을 준비를 하시는. 아니 그럼 항상 돼 있어요. 아, 은근한 매력도 괜찮다. 아. 은근한 매력이 있는 은은한 네. 것보단 은근한 은근한 매력이 매력. 있는 교수님. 어쨌든 은교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타칭보다는 예. 좀 자칭의 느낌이 좀 느껴지네요. 네, 아니, 스스로 동의하잖아. 불리어지고 싶은. 네, 저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당연해요. 본인은 좋은. 예.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하죠. 와 네. 좋다. 네. 어쨌든 저는 은교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계기랑 또 이 취지가 있습니다. 일단 인천의 청년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보자라는 게 저희 큰 타이틀이고요. 우리가 이제 청년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천의 청년, 인천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그리고 그 눈으로, 시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본 적은 있는지가 사실은 이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시작의 내용으로 나눌 주제는 한국 사회 그리고 인천에서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될 내용은 과연 우리가 청년 위기, 청년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청년의 문제가 있는가 또는 위기인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와 청년 또 인천의 청년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청년이란 네. 우리가 청년이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하고 자주 듣고 있고 나 스스로도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청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먼저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는지 이 패널들의 생각들을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그 청년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 인터넷이고 사전이고 근데 사실 청년을 사전적으로 딱딱하게 정의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무작정 젊은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네이버 딱 최상단에 나오는 사전들 여러 개를 보면 이제 문학 비평 용어 사전에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는 뭐 열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상징이다 이렇게 하고 뭐 위키피디아에서는 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을 하고 그거나 무료이근식에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보통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원칙으로는 뭐 15살부터 30세 이하인 사람을 이제 부르고 이제 특칙으로는 34세 이하의 이제 공공기관과 이제 지방 공기업에서 청년을 취업할 때 고용하는 사람 기준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으로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막 보면 사전적으로 딱딱하게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청년인지 사전적인 정의가 없으니까 저희가 청년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선으로서의 청년은 우린 청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우리가 왜 청년이지? 우리 청년으로서 우린 뭘 해야 되지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는 청년을 얘기하면 사실 끝도 없이 이제 많은 수많은 정의들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 현상을 바라보기 전에 그냥 제가 청년하면 딱 떠오르는 원래의 이미지를 얘기하면 딱 도은 씨 얘기할 때 생각이 났어요. 도은 씨를 보는데 우리 밥 아저씨. 밥님인데 얘기하시는데 막 떠시는 거예요 손을.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원래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사회 현상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딱 이제 그 누군가 아래에서 딱 사회에 떨어져서 혼자 이제 그것을 감내해 나가는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지금 바암님이 우리 팟캐스트 첫 탄 하니까 아직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청년이다. 네. 네. 음. 좋네요. 본의 아니게 도움이 됐네요. 저는 조금 이제 정의나 이런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사실 하나로 얘기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접근을 다르게 해보자면 저는 이게 청년이란 게 요새 호명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정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은교님께서 청년이었을 때도 이렇게 청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호명되고 자신을 청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제 기억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년을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주체로 또는 대상으로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네, 계속 청년이라는 게 호명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계속 이 호칭이 나오고 나도 청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청년이라고 대상되어지는 사람이 청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자각이 청년이라는 수많은 정의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 저희 나라가 개발 도상 이런 거가 있을 때 한창 개발할 때 이제 한강의 기적 그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이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할 때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가 의뢰 많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청년 위기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니까 계속 청년이란 말이 말씀처럼 계속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그 시가 떠오르는데 그 김진수 시인의 그 꽃 맞나요? 네. 내가 너희의 이름을 음. 부르기 전까지는 뭐 그런데 이제 또 청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런 느낌. 청년이라고 불러서 이제 청년이 되는 거야. 그럴 수도 그렇군요. 있다고 네.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호명이 되어서. 호명이 된다. 호명. 훈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보통 아까 청년에 대해서 그 네이버 사전이었나 위키피디아 정의가 뭐였죠? 뭐 미성숙 내지는 이제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들. 네, 그렇게 나와 그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네네네. 네. 불확실한.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청년을 뭐 일종의 그 나이로 구분을 하자면 그 시민으로서 그 이제 일국에서 시민으로서 인식되는 첫 세대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들이 다 시민들로 이루어졌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만 19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현대 사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또 제일 많이 바뀐 게 그 도시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노동 가능 인구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이제 또 변화가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도 지금 현재 노동이 가능합니다. 의무 교육을 받고 네. 나서는 그럼 이제 그 또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또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함량을 이제 그 가지게 하기 위한 의무 교육 과정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기준들이 다 시민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들이 아닌가 내지는 이제 시민으로서 의무를 지니는 뭐 군대로 치자면 그런 거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민으로서의 어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단계. 그렇죠. 의 예. 어떤 청년.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과연 교육이 그런다 하면 이제 이게 또 네. 한두 시간 가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청년이란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전적 정의로는 미성숙함이 약간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보편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느낌이 먼저 들고 청년이라고 하면 근데 또 동시에 뭔가 성숙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청소년이나 그 전 시기보다는 어떤 시민의 한 그렇죠.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성숙도 해야 되고 미성숙의 분위기도 견뎌내야 되는 되게 거죠. 중간자적 그죠. 네,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러한 정의들 때문에 나오는 기성세대들의 그 편견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사실 그 이런 정의도 볼 수 있지만 미성숙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버려가지고 청년 아니 너는 아직 잘 몰라 너는 미성숙해 그런 식의 대화 태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상화 버리면은 이제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 청년들이 과연 그렇게 미성숙하고 능력이 부족한가라고 생각이 들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케아 세대라고. 요즘 청년들을 이케아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케아 세대냐면은 네. 이케아 가구가 값싸고 품질 좋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 착취의 대상인 것처럼 좀 인식이 됩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될 수 네, 있어요. 그런 의미가 될 수 값싸고,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착취의 대상인 것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착취의 대상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을 낮게 지불하면은 이게 품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능력은 또 굉장히 좋은 양질인데. 네, 양질인데 그런 단어를 보면은 우리 청년들은 생각보다 미성숙하지 않고 굉장히 성숙하고 능력도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단어이지 않을까. 이케아를 청년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사회 용어 중 하나예요, 이케아 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어떤 우리가 현상을 스스로- 네, 네. 현상을 정의- 보여주는 거죠. 누가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보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청년에 대한 뭐 개념을 또는 어떻게 우리가 청년을 규정하느냐의 부분을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좀 더 부분 얘기들이 또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가 인천 청년이거든요. 네. 인천 청년. 예, 인천의 청년. 그러니까 인천에 살든지 인천에 적을 두고 있든지 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네네. 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인천의 청년으로서 네. 대한민국 한국 사회와 인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천 청년은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에 대한 얘기도 물론 많이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죠. 그 앞에 인천. 인천의 청년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스스로가 또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예. 네. 네. 이 팟캐스트에서 나누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씩 많이 조금씩 많이 뭐 알고 있는 청년들인데 여기 있는 청년들의 저랑 강훈이 형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활동도 인천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있는 밤님은 서울에서 살고 활동은 인천에서 하시는 거죠? 학교를 다니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기 저는 스밈님은 인천에 사는데 주로 서울에서 활동. 네. 되게 신기하네.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모여 있어요. 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이거 좀 정해내리고 그럴 수 다양한 있겠다.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을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인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게 좀 아쉽다. 아무도 없다. 은규님 또 아니세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은규님 충남. 진짜요? 네, 충남에서 태어나서 음. 6살 때부터 인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맞아. 인천 자체가 되게 좀 용광로잖아요. 네. 맞아요, 용감무죠. 네. 많은 지역에서 이제 다들 오시니까. 네네네. 네. 이주민의 나라. 근데 충분히 6살부터면은 이주민의 나라. 6살부터 자라셨으면 네, 거의- 네, 계속 네. 인천 사람이라고 저도 보고 보시면 인천 돼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있어요. 네. 잠깐 떠나 있었고 네. 거의 인천에 있었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까치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네. 그 네. 지역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인천에서 왔을 때, 우리가 살던 지역이랑 또 다른데? 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볼 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대구랑은 어떻게 달라요? 뭐랄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생활권이라고 하죠. 생활권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정말 벗어나질 않고 그 대구 안에서 이제 생산하고 소비하고 뭐 문화 어떤 교류가 있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되게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미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천이 베드타운이고 뭐 서울로 나가고 다른 데로 나가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잠시 왔다가 가는 뭐 그런 느낌들. 그게 인천의 첫 인상이었다. 예. 그럼 저는 까치는 전 5가지를 정리해서 한 3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저는 다 얘기해도 2년 되는데. 동안 인천에 네.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요? 2년씩이나? 네, 2년 동안은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인천이 더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아, 네. 첫 번째는 공기가 너무 안 좋았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저도. 네. 공기요. 저 6개월 동안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 너무 되게 좋은데. 예민해.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었나요? 그 아이돌처럼? 그 뭐 까만색 이런. 미세먼지 그러니까. 마스크였어요. 뭐 엑스포 막 하얀색. 해골 그려져 있고. 그때도 있었어요? 하얀색 미세먼지 마스크를 아. 제가 사고 아무도 안 쓰고 다닐 때 저 혼자 쓰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공기가 탁하다는 느낌이 네. 있었다. 집에 저는 그리고 또 두 번째랑 관련이 있는데요. 네. 도시에 일반일 수 있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전 시골 살 때 여기서 한 두 진짜 역에서 시골 산 거다. 4정거장 정도의 거리는 항상 걸어 다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도 많이 걷는 편이긴 했지만은 네. 근데 여기는 버스 두세 정거장 거리도 무조건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기 애들은 진짜 별로 안 걷는구나 라는 것을 이게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도농 격차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농촌에서 와서 예. 그래서 근데 많이 걷다 보면은 집에 들어가면요 코를 딱 풀어요. 그러면 검은 색깔들이 막 나와요 진짜. 인천 공단이 많아서. 음성에서 한번 느껴보자면 세 번째는 뭐 네.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하고 클락션을 너무 많이 울려요. 제가 진짜 성격이 좀 급한. 도농격차 네. 진짜. 도농 격차 이거는 되게 지금. 어떤 도시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천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촌에서 와서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두 가지는 더 얘기해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하기 너무 지금 농촌 출신이라는 게 부각되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어요. 이미 다 부각이 되고. 이촌향도. 예. 나는 그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게. 공기가 나쁘고
네. 잘 걷지 않고. 네.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시간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시간의 변화? 네, 제가 체감하는 게 점점 그건 이제 그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그게 그런 아니라 게 있어요. 캐님으로서 아니, 캐님으로서 그 나이가 세 가지만 물어야 혹시 청년 맞으신가요? 아니 제가 음성을 가면요 네. 시간이 더 느리게 가요. 어. 음성의 10시랑 벤자민 버튼 같은 건가요? 시간은 왜냐면은 상대적인 거니까. 되게 뭐. 거꾸로 가시는 것 10시 같은데. 되면은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거든요. 어. 음성 같은 경우. 다들 9시면 자고. 네, 저희 엄마 아빠는 7시 8시. 근데 여기 12시도 막 화나고. 10년 전 로마가 근데 그랬습니다. 진짜 더 높- 왜 까칠하고 졌는지. 왜 까친지 이제 이해가 되는. 네. 그리고 시골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까치가 실제로 잠을 깨워요. 알람시계 대신에 사용하시는 진짜로요. 건가요? 진짜로. 애완용 까치로? 네. 여기까지 농촌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믿어달라면서 눈이 막 커지네. 네. 아 그래서 그게 인천이다. 네, 제가 본 처음 인천이다. 이 인천을 올라왔을 때 맞아, 본 맞아. 인천은 이거부터 보이더라고요. 우리 예. 밥. 네, 서울에 예. 살면서. 네, 그렇죠. 자꾸 서울 해주시니까 네. 막. 아니 궁금합니다. 네, 서울 왔다 갔다 서울에서 하시면서. 인천을 보는 느낌은 근데 그 맞는 말씀해 주셨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의 특징을 하면 너무 일반하기는 한데요. 그 한두 정거장 되면 대체로 걸어다니지 않아요. 대체로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500m도 안 된 도서관을 간다.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이 뭐 고등학생들 막 다 차 태워주시고 그럴 네. 정도로. 그래서 인천 왔을 때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이제 제가 경험 말고 이제 딴 걸로 좀만 이야기하자면 네네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차이를 네. 느낀다니까요. 막 지방은 이것도 없어. 우리는 뭐 그래. 막 서울은 다 있잖아. 막 변호가 막 옆에 영화관도 있고. 야 우리는 코딱지만 해. 막 너희는 상영표 있지? 우리는 상영표 없어. 막 상이 이런 뭐예요? 영화 상영표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가면 이제 극장이 조그마한 극장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때 이 타이밍에는 이 영화, 이 타이밍인 이 영화 이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규모 극장 가보면 놀라는 거예요. 영화 원하는 거 고를 수 있어 이렇게. 막, 우리 때는 안 되는데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자꾸 올라와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을 하면 박탈감을 느끼는데 제가 바라보는 인천은 약간 달라요. 인천은 수도권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권이라는 이 지역 안에 우리 인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천 청년은 뭐 너희도 수도권이잖아. 너희도 서울하고 비슷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인천에 딱 왔을 때 인천하고 서울하고는 느낌 자체가 아예 달랐어요. 얘기 더 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너무 길었나요 네. 제가? 아니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듣고 저는 싶습니다.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그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향표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대구랑 부산 이런 곳을 가면 인천 거의 서울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들, 소비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백화점에서 입점되는 브랜드들도 아, 뭐 대구에 그렇죠. 최초로 입점되는 내지는 뭐 부산 뭐 무슨 백화점에 최초로 입점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 자체를 각 지역이 또 선도할 수 있고 그다음 또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다 이제 생산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인천을 보면은 뭔가 되게 종속되어 있고 뭔가 되게 주변부 같고 네, 저는 이런 느낌을 되게 좀 많이 얘기해보고 받았어요.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을 처음 올라왔을 때 또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보던 대구 모습이랑 비슷한데 지금 대구 모습이 아니라 현재 대구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변화가 느리다. 변화가 되게 느리고 뭔가 그 변화의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을 서울이 다 빨아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럼 대구는 어디랑 비교되는 거였나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사실 대구가 거의 뭐 제3의 도시 정도니까 그때는 제3의 도시에서 지금은 인천이 제3의 도시가 됐죠. 인구 수로는. 근데 아직도 어떤 그 시설, 설비 이런 것들, 뭐 생산 가능 설비들은 인천이 훨씬 많죠. 다른 지역보다. 근데 그런 것들 제하고 뭐 어떤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뭐 교육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대구가 좀 더 앞서 있다라는 생각을 좀 아직도 가지거든요.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딱 그 말이 뭐냐면 인천은 바로 옆에 서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서울은 맞아요. 너무 번화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다가 뭔가를 개발하고 뭘 제대로 만들어줄 필요성이 그 인천시에서 느끼거나 뭐 떨어질 주민들이 것 느끼거나 같아요. 네, 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란 게 그 길에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 같은 거 이제 좀 이게 파여져 있거나 이러면
서울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끊임없이 저희는 정비를 해주고 이제 길 외관도 가꾸고 건물도 자꾸 교체하고 이러는데 인천은 그 계속 변하는 게 없어요. 시설이 낡고 농후하고 건물들은 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인하대학교도 바로 후문 쪽에 번화한 후문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저희가 먹는 식당이 여기서 밥을 먹어도 될지 의문일 정도로 지저분해요. 우리 아, 밥은 요즘 밥은 밥을 먹을 수 쓰는 있지.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딱 인천을 왔을 때는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걸 도시라고 볼 수 있나? 근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많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인천은 수도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네, 밖에서 보기엔 그렇게 네. 느끼는데 막상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수도권하고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맞아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인천시만이 다른 시와 이제 공유하지 못하는 아픔을 맞아요. 가지고 네. 계속 자라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좀 다른 시각에서 볼 것 같은데 저는 20살 때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동가라가 같이 이사 와서 조금 더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제 저는 재수를 하면서 왔는데 인천에 오자마자 저는 노량진으로 재수학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인천이라는 곳 자체가 어떤 제2의 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대안 뭐라 해야 되지? 좀 주변부라든지 아니면 위성도시, 대안제 뭐 그런 베드타운 이런 느낌으로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인식을 가지고 굳이 재수를 인천 본가가 있는데도 노량진을 왔다 갔다 한 걸로 시작해서 모든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저도 인하대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뭐 주에 3번 이상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또 충남에서 왔는데 저 인천 어느 부분은 되게 도시 같은데 보통 그냥 시내버스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되게 그냥 충남 같더라고. 어머 여기는 더 내 살던 것 같고 저기도 내가 살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현재도요? 지금도? 네, 지금도 이제 시내버스를 우리 집에서 이제 인하대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려. 한 버스를 시내버스 구비구비 서구 동구 남구 막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가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은 진짜 그냥 충남 같은 거예요. 제 읍내 같고 읍내. 네, 읍내. 그런 느낌이 진짜 오늘 뭐 많이 충청 들어요. 향후인가요? 음성이라고 네. 그랬죠? 네. 아, 충청도, 네. 충청도. 아 역시 충청도. 인구의 용광로 인천 그리고 다 충청도가 제일 많대요. 인천 인천 인구 네. 중에. 그렇군요. 네. 보기가 힘들던데 생각보다. 제가 SNS에서 재밌는 이거 인천 관한 얘기는 안 돼요. 그 SNS에서 그 누리꾼들이 얘기하는 건데 도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 지표 그게 무엇일까요? 거기서 말한 게. 뭘까요?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이걸 좀 어릴 적부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음성에 온 사람들이 제일 내려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스타벅스? 음성이 뭐 없어? 스타벅스? 비슷한 건데 맥도날드. 맥도날드 있어. 맥도날드? 맥세권. 네, 아. 맥세권. 네, 네. 맥세권. 근데 거기서 그래서 있어요? 음성이? 도시와 없어요. 당연히 없죠. 도시와 지수가 롯데리아 분의 맥도날드 플러스 버거킹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진짜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거를 수치를 다 나누면 그래서 너무 재밌다. 지수를 그럴 수 나누는데 있겠다. 도시화 정도를 그걸 가지고 네. 나타내는. 근데 일치했대요. 저희 혹시 오늘 주제가 이촌향도 이런 격차인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재밌는 얘기를 한번 아, 했어요. 이렇게 진행 기- 팀에. 이렇게 네. 계속 네네. 얘기하다 보면 네. 계속 그 네네. 주제로 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인천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네. 인천 청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눈으로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인천이었다라면 어쨌든 인천 청년을 부정하진 않죠. 그렇죠. 네, 부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인천하고 지금 관련이 있고 엮여 있고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인천 청년을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인천 청년은 이게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인천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저희가 인천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뭐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거기서 살거나 뭐 대학교를 다니거나. 다니거나. 제가 인천 청년이 무엇인가 정의할 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인천 청년이 인천을 대표하고 싶은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인천에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인천에서 살거나 그럼 우리는 쭉 인천에 있고 싶을까? 그러면 그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그 저희가 밖에서 제가 서울의 입장에서 이제 인천에 왔을 때 인천의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 저런 부분이 답답하다 그리고 인천에서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인천 내부에서도 아 우리가 좀 그렇다 다른데 좀 더 좋다 서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천 청년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인천 청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 존재가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인천 청년이 있는가 존재하는가? 저는 비슷한 의견인 게 저를 만약에 인천 청년이란 정체성에 따라서 저를 표현하자면 저는 인천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환호하지 않는 인천 청년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네. 되게 저는 거의 지금도 매번 서울을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다음에 대외 활동이든 뭐든 그 교통 시간에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너무 힘든 그러나 서울에는 꼭 가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주로 정의를 내리고 제 친구들도 그렇게 저를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인천 청년이라는 말과 굳이 저의 정체성을 엮어야 한다면 그닥 환호하지 않는 인천 청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까 그 밥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그 긍정적인 어떤 자부심과 부정적인 뭐 네거티브에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나 인천 사람이야라고 이제 뭔가 대표되는 스스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누가 인천을 욕하거나 뭐 인천 청년을 욕하고 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한 어떤 자부심은 또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훈광은 내가 인천의 청년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 저요? 네. 저는 여기 와서 지금 산 지가 10년인데 사실 제가 살았던 뭐 20년 동안 살았던 대구보다는 훨씬 편해 이렇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제 우리 아까- 나이가 나오네요. 20 플러스 10에서 우리 저기 아까 까치도 얘기하는 중에 그런 게 좀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가 인천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맞아. 저는 오히려 그 밤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듣고 인천 청년이 매력적인 거구나 느꼈어요. 왜냐면은 인천 청년이 그만큼 아직 정의 내릴 수 없고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다는 뜻인데 그만큼 백지의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천 청년들이 점점 하나 둘씩 생겨나가면서 거기다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치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제가 이제 된 거죠. 거기에 당사자들이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그래서 매력적이다 인천 지역이 그리고 인천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기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천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의 문제와 그건 어쨌든 우리가 인천 청년을 내가 인천 청년이다 아니다 내가 인정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인천 청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인천의 청년들이 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천 청년을 어떻게 정의 내느냐의 문제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들 그 인천 청년이 백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인천 청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다양하게 또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우리가 뭐라고 정의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청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느냐 인천 청년은 땡땡땡이다 어떻다 땡땡땡이래요. 이거 뭔가 민족의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이거 상당히 좀 진짜 이제 어렵다. 포괄적이라. 지금 뭐 이미 다양한 인천 청년을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그런 답들이 있는 질문이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내리라고 해서 내리려면 인천에 살고 있고 인천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인천 청년이다. 그러면 저는 인천 청년 아닌가요? 스스로 인천 청년이 아니라고 부정하게 된다고. 아니요. 근데 저는 좀 저도 다른- 좀 창현씨래. 그 까치님. 까치님. 네, 까치님의 입장과 좀 동일한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파주나 일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서울 사람이에요? 아니면 파주 일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따라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정체성 그러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 그 거주와 정주 지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네. 긍정을 하든 내가 부정을 하든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여 있는 곳이라는 공간에 예. 그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또 지역으로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주 지역을 정지 그러니까 활동하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재 적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사는 곳이 예. 잠자고 있는 곳. 그렇죠.
아 잠자고 있는 하루의 곳이라고? 시작과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공간. 그 중간은 어딜 가도 상관이 없지만 네,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공간. 그럼 오히려 반대는 어떻게 돼? 시작과 끝은 다른 데서 하지만 모든 활동은 인천에서 하고 있다. 그 인천 청년이에요? 그 이쪽에 물어봐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인천 네. 청년을 이런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사전적 개념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인천의 청년의 입장에서 또는 내가 어쨌든 인천에 적을 두고 있는 어쨌든 청년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물리적 나이로 그랬을 때 나는 이 인천 청년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은지 또는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저는 아까 말했던 정의 그 중에서 인천에 뒤에 살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그게 더 살고 중요한 것 같아요. 싶어하지 않으면 우린 인천 청년이라 부르지 않겠다. 뭔가 준거 집단 느낌인데요. 아, 살고 싶다라는 거는 살고 싶다. 그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아 나는 비행기 좋아가지고 인천공항 좋아가지고 인천에 살고 싶어. 그럼 그 사람 인천 사람이 아니죠. 아 이렇게 네. 저만 정의 내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의 그래서 내리면은 공격받는 거야. 제가 다 포함시키려면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근데 흡수할 수 있게 그냥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 단서가 조항이 붙잖아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인천에서 인천 살고 살고 싶어하는. 아, 그게 단서였어요. 네, 그러면 단서죠. 이제 까치의 정의로 보면은 여기 인천 사람 인천 청년은 두 명 있잖아요. 없나? 살고 있고 살고 살고 싶어하는 저랑 저희 어. 까치님하고 훈광님. 네. 여기 두 패널은 아니고 근데 인천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스미님? 근데 저는 지금 좀 인천의 특수성이랑도 인천만의 특수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의 나름의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사는 청라지역은 좋아요. 근데 인천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다른 곳에서건 아니면 인천에서건 인천 친구를 만나면 이게 인천에서 왔어 해서 환호하고 나서도 근데 어디 그러면 부평 아니면은 뭐 뭐 계양. 구월동 아니면은 뭐 연수구 뭐 이런 식으로 송도. 그게 뭐래서 어디 중학교 나왔어 어디 고등학교 이렇게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연구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인천 자체에 대한 애착을 느낀다거나 인천 청년이라는 거의 정체성은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사는 청라지구는 되게 좋고 청라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청라주민이라고 하면 저는 청라 청년인데 되게 역사시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뭐 좀 이야기가 그렇지만 어떤 뭐 정치 뭐 현황을 봤을 때도 근데 실제로 그래요. 구도심과 신도심 간에 맞아요. 어떤 그 대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근데 확실히 좀 인천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각 지역에 대한. 네. 근데 저는 이거랑 반대되는 느낌을 오히려 더 많이 그래요? 들어요. 인하대학교 가면서 인천에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천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루빨리 취직해서 인천을 뜨고 싶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인천 사람들이 네, 인천 사람인데 인천 인하대 토박이. 다니는 네, 네. 인천 토박이에서 뭐 나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나 인하대 나왔는데 나 진짜 인천 너무 지겹다, 나 빨리 취직해서 서울로 가고 싶어, 인천 놀 재미도 없고 이런 친구들이 제가 만난 친구 중에서는 10명 중 9명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대구랑 부산은 생각외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나 그냥 여기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그냥 여기서 쭉 살 거야라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인천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까워서 그런가? 우리가 인천 청년을 하니까 이제 인천이 좀 사네요. 아까까지는 이제 도시와 농촌의 차이,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일반적 도시의 특징 뭐 이랬는데 이제서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들이 조금 도드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인천의 청년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다 정의를 하고 가자는 부분보다는 네.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인천과 또 인천에 살고 있는 청년 또는 인천에 어쨌든 관계되어 있는 우리 청년의 눈으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회 현상이라든가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사실 메인 주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사회 뭐 인천도 어쨌든 한국 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 사회와 인천이라는 이 구조 틀에서의 청년, 특히 인천 청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때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 갑자기 청년의 문제가 또는 청년이 갑자기 많이 호명되고 불려지게 된 것은 청년의 문제로 얘기되는 위기인 것 같아요. 청년 위기. 청년 일반의 위기. 예, 청년 일반의 위기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인천 청년의 문제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먼저 인천의 청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더라고 한국의 청년이 아니진 않으니까 청년의 위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네. 청년
위기인가? 무엇을 봤을 때 위기. 청년의 위기라고 보이는가라는 네, 그렇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네. 주제는 당연히 경제적인 경제적. 건 경제적인 아. 거. 일자리 경제적 문제, 생존의 문제, 그리고 취업, 주거 문제, 일자리.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청년 위기다. 일단 이제 경제적 생존의 문제, 그 안에는 이제 취업과 그러니까 일자리의 문제, 그 다음에 주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본적인 청년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생존의 문제를 봤을 때 한국 사회의 청년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예. 제가 아까 청년 정의를 할 때 꿈꿀 수 있는 그 사회에 처음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이 밥 먹여줘? 밥이 먼저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밥조차 먹기 힘들어지는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자기 밥조차 이게 찾아 먹기 힘든 사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실망 노동자들이 맞아요. 많아지는 그렇게 이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또 네. 지금 배고플 수 있어 꿈을 꿔 라운드 네, 이제 또 이중착취예요.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아프니까 맞아요. 청춘이다. 저는 네.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이중착취여서 꿈을 네, 꾸지 맞아요. 말라고 하면서 꿈을 꾸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네. 신경 쓰지 말면서 쓰는 걸 쓰라고 하고. 어쨌든 꿈을 꿀 수 없는 사회에서 자꾸 꿈을 근데 또 꾸라고 꿈을 얘기하는. 강요받는 사회가 되는 맞아요. 거죠. 꿈을 꿀 수 그러니까요. 없지만 꿈을 강요받는 맞아요. 사회. 도전하라고. 이중착취.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청년의 위기를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하잖아요. 헬조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M4 세대, 그렇죠. 이런 말들 속에는 사실은 희망도 기대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꿈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이제 우리 청년을 또는 청년 위기를 얘기하는 이런 이제 각종 소위 신조어들 어떻게 생각해요? 좀 신조어들이라는 건 어떤 단어? 뭐 뭐 욜로라든지 아. 아니면 뭐 M4 세대라든지 네. 뭐 헬조선 너무 뭐 많아. 이런 것들. 많죠. 이게 약간 제 생각은 그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대학생이 된 사람의 시선으로서 이제 전 2학년이니까 이렇게 말이 되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너무 빠르게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초중고 때까지는 저희는 이제 막 저희의 정해진 틀도 있고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우린 대학이다 아니면 어떤 기관으로의 취직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쭉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딱 되는 순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집안 형편이 어떻고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어떻고 내가 사는 곳은 어떻고 뭐 나는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이런 걸 보면서 천천히 배워나가면 좋은데 이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생각을 하지 않다가 올라오고 나니까 너무 빠르게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하고 적응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늘지 않았나라는 맞아.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희망에서 절망으로 너무 급속히 네. 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만 가면 뭔가 다 할 것처럼 맞아.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줬는데 바로 그 완전 청소년은 어리다고 다 못했는데 딱 하루 차이로 20살이 되니까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뭔가 의무라든지 아니면 너 이제 어르니까 해야 돼. 가르쳐 주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급속도로 그렇게 현실을 뭐 마주한다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이제 뭐 절망에 갑자기 노출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더 너무 급속도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네. 주제인데 혼밥 문제가 또 요즘 그 요리 평론가죠. 한교육 선생님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네. 그걸 너무 그 사람의 인격 문제로 몰아가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혼밥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시간의 문제죠. 일단 이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사회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 그에 따라서 두 가지가 없어진 건데 첫 번째는 가정이 무너진 거. 그 10년 전쯤에 이제 정치인이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근데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 아직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시간을 투영하는 그 시간조차 없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혼밥 쪽을 더 많이 생겨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사교할 수 없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 보통 사교하잖아요. 우리 다음에 밥 먹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밥 먹자 하면서 이게 그냥 빈말이 돼버린 게 밥 먹자 하면서 약속을 잡으려면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스케줄표에서.
그러게 요즘 청년들 대학생들 너무 바빠. 저는 밥도 예. 같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보고 싶은 게 아까 사교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또 사고할 수 있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교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사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에서 여럿이 있으면 사실 오롯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하나, 성원으로서의 하나로서 이제 이제 본인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그 사람이란 존재가 홀로 이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루 중에 뭐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근데 저는 혼밥, 그다음 혼술 이런 게 그래서 뭐 사교를 못 하긴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이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개인들이 일단은 파편화되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나오게 돼요. 근데 저는 공동체주의도 이제 되게 좋지만 일단은 청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주체성 결여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뭐 되게 객체화되어 있다, 뭐 타자화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롯이 개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자립, 뭐 주체로서의 개념을 보자면 혼밥 혼술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라는 뭐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이밍에 대해서 아까 화두를 던져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용어들이 호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웃긴 게 반응이 기특해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인 거예요. 20대들이든 청년들을 호명할 때 뭐 20대 개새끼론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가 있을까, 뭐 욜로족이든 어떤 청년이 뭔가를 했을 때 그거를 기성세대들은 그걸 동등한 주체로서가 아니라 어떤 혼내거나 아니면은 칭찬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양가적인 반응이 네. 있을 그러니까,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들에서 느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자가 잉집장이었나? 아니면 다른 어쨌든 자기만의 계속 활동을 해나가는 20대가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은 거예요. 멋지게 산다고 기성세대들이 어째 20대같이 산다 했더니 자기 아예 작가의 말에 기특해하지 말라고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 뿐이라고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이제 개간 홀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그 기성세대가 우리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새로운 세대를 어떤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다, 아니면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뭔가 칭찬을 하든 아니면은 뭐 비난을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네이밍해서 느꼈어요. 20대 개새끼론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질타를 받았거든요. 너네가 봤을 때 너네의 맥락에선 그렇게 보이겠지만 우리의 맥락에서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왔을 땐 그게 완전 사정이 다르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고 막 우리 세대에 진짜 왜 이렇게 뭐 그런 용어들이 왜 생겼고 우리가 진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거나 동등한 시각에서 바라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나 때는 안 이랬는데 요즘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많다고 봐요. 20대 네이밍에 대해서. 그런 그러니까 것들 공감이 아니라 대상화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했던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너무 이 치우친 그 위기론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나. 근데 조금 더 본질적인 위기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제적 문제를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제 당연한 위기의 원인 또는 이제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좀 더 그것을 위기이게 만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 아까 교육 얘기에서 나온 생각이 든 건데요. 그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교육은 사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좋은 대학교 가는 방법, 그런 것만 배웠어요. 이제 대학교 가서 또 배웠더니 취직하래요. 학점 잘 받고 토익 잘 받고 네. 취직하면 된대.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것만 배웠었는데 취직이 안 돼. 그럼 이제 청년들이 닥치는 문제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 부족이라는 게 단순히 능력이 없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이런 다른 문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문제에서 딱 들이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아직 미성숙합.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뭉치면서 같이 연대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서 아직 미흡함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경험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단순히 투표만 봐도 투표를 덜 해봤잖아요. 정권 교체의 느낌이란 것도 덜 받아왔고 다른 위 세대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 참여 이런 것들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했던 거랑 좀 연장선상에서 뭔가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소통의 부족이나 그런 단절이 어떻게 청년 위기를 조금 더 부각시키지 않았나, 그런 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청년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랑 소통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더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통 자체도 아예 제대로 된 적이 없었던 거죠. 늘 이제 수직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책도 사실 지금까지 청년 정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청년에게 도움이 되겠네라고 이렇게 시혜적이라든지 아니면 대상화 시켜서 이제 했는데 그것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서인데, 그것의 원인은 사실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소통의 부족이고, 그것에 더 주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럴 필요성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한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에서 당연한 것들, 그런 사회적인 양상도 있겠고 취업적인 양상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세대와는 많이 다른데 그것들을 인정하기가 서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기성세대가 소통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게 상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청년 세대들도 우리가 힘들고 그것들을 분노를 표출한 대상이 탈조선이라든지 우린 노력을 해야 돼, 뭐 꼰대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안 그러시는 기성세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또 일반화해서 이제 분노를 해소를 그렇게 시켜버리는 거죠. 윗세대들도 우리 요즘 청년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소통의 장이나 공론장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었고 그랬던 필요를 못 느껴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약간 그런 것들을 뭔가 주체화, 둘 다 기성세대 세 세대 모두 다 청년 세대 모두 동등한 시각에서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좀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공론장들이 이게 청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의 조성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 제외하고는요. 딱 저희 네. 스미님 우리 플랫폼을 이 팟캐스트를 만든 이유를 만들어 주신 말해주신 것 세대가 같아요. 네. 그 페이스북에 올렸죠. 네, 제가 올렸죠? 올렸던.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간접 홍보를. 간접.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저희 홈 프로그램 뭐 간접 홍보야. 그렇죠. 많이 봐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쨌든 청년이라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또 지금 아마 이번 그 5월에 치러졌던 촛불 대선도 사실은 그 세대 간의 갈등과 소통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한 집안 내에서 이 누구를 찍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들과 부모 간에 굉장한 어떤 이 논쟁이 되고 서로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세대 간의 불통이고 또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그건 누구의 일방적 잘못이거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대 간에 지금 소통되지 않은 부분들 그건 어쨌든 청년의 입장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강한 좀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고. 저희 주제가 뭐였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청년의 위기, 경제 이외의 문제가 경제 위의 문제, 좀 더 네네.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 이제 스미미가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시혜적 얘기했는데 시혜적보다 조금 그 성과주의 이게 행정에서는 또 그렇죠. 정치가들은 청년들이 보여줘야지.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정책을 내세우면은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과주의가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정책적 기조가 단순하게 그리고 짧은 기간에 투여됐을 때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진짜 문제들을 잘 못 건드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잘 못 건드리고 있는 것.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과제에서 이번에 민달팽이 유니언하고 청년 유니온 그리고 한 다시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거기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일단은 여태까지 나왔던 청년 정책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있는 정책들이고 굉장히 그리고 단순히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일반 청년들 모두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성과를 보려면 일자리가 가장 먼저 우선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하면 일자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청년들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 곳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시 일자리 문제로. 예. 좀 돌아간 것 같아서.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다 오케이.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자리 문제밖에 네. 얘기할 수 없는. 예, 저는 그 구조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문화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두 개를 좀 묶어가지고 자치라는 키워드로 좀 이제 이 문제를 좀 이제 보고자 하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의 의미에서의 자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뭐 학생 자치, 뭐 학생회 이런 것도 혹시 다 들어보셨죠? 대학교에도 있고 네. 하니까. 근데 과연 그때 자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통치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경험과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전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뭐 스웨덴이나 이런 어떤 북유럽 쪽, 그 아니면 뭐 독일 쪽에 가면은 13살짜리 친구들이 그때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우리 나이로. 뭐 서로 이제 뭐 노동당이 어떻니, 보수당은 뭐 취약계층을 뭐 잘 보지 않으니까 별로야, 이런 어떤 정치적 의견들을 되게 많이 내고, 그런 어떤 의견의 피력뿐만 아니라 그 학교 학급 내에서 이제 학생 자치라는 것들을 스스로들이 이제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락부장이니 뭐 미화부장,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죠, 환경부장.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동화가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시간적 네. 갭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우리 근데 여기다 두사타올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자치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뭔가 실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뭐 불신, 뭐 피로 이런 것들은 저는 자기 효능감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 자기 효능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경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그래서 청소년 시기 어떤 의무교육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뭐 토론, 뭐 민주적인 문제, 아니면 뭐 자치 문제,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뭐 교육적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의 어떤 청년 문제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당연히 시혜의 대상, 너희는 타자, 이렇게 대상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배워야 돼, 학교에서 이런 걸. 아,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사적 자치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적 자치요. 사적 자치? 예, 사적 자치요. 사적인 자치. 사적 자치. 예,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처음 들어본 단어들. 예, 우리나라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각자 도생이라는 거는 이제 파편화된 개인들이 자기 먹고 살 것, 내지는 뭐 자기 뭐 삶을 영위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아서 구해서 쓰고 살고 해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청년 문제라고 말하면 아까 뭐 일자리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그 일자리라고 하면 저희 데스트 워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디센트 워크라고도 하고 이게 양질의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그 ILO 쪽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게 이제 뭐 어떤 뭐 성평등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이라든지 그런 가치로 담고 있긴 하지만 또 노동 문제에서 이제 뭐 적정한 임금이 주어지고 있는지 이 노동에서의 어떤 뭐 작업 환경 때문에 장기 근속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어떤 뭐 구체적인 미시형인 건 아니고요. 좀 포괄적인 건데. 근데 과연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제가 좀 찾아온 게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쪽에서 이제 봤어요. 봤는데 자. 이래서 훈광인가? 네. 후연한. 한번 기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4개 업종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물류창고 사업장 3,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77%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 법령을 위반했다고 한다. 네. 77%. 자, 근데 제가 아까 업장 이야기를 뭘로 했죠?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가면 누가 있습니까? 보통 청년들이 하는 일들이죠. 학생들, 대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 왜 여기서 일하냐? 당연히 현재 지금 교육 중이거나 아니면 구직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정규직에 편입되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 뭐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그런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렸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 약자인 거죠. 청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어떤 일자리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죠. 77%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잖아요. 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법으로서 이게 법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법으로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다스려지는지 국가가 행정이 근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이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적 자치.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에 그 어떤 교육 문화에서의 그 자치, 뭐 자기 정치적 자기 효능감의 부재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법이 위배가 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사회 일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 이제 청년의 현실이 아닌가 아, 이야기를 그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서 사적 자치예요? 네, 아 그런 의미군요. 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학교 사회, 그 학생 사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주인으로서에서 그런 정치를 해본 적이 있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좀 변화의 조짐이 보는 게 오늘 되게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뭐 다 아실 수 있나? 그 초등학교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회장이 공약을 걸어가지고 학생 회장이 됐는데 그 공약이 뭐였냐면은 자기 학교 학교 이름을 명을 바꾸겠다. 뭐지 이름? 대변 초등학교.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게 네. 지역 주민들부터가 그걸 다 싫어해요. 그 아, 그래요? 학부모들, 교사들이 다 싫어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대변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이 스스로 했는지에 예, 예, 대해서 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있어요. 스스로도 되게 싫죠. 그쵸. 당연히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그러면 되게 뭐 은가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주기 네. 때문에 뭐 스스로가 싫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들 말고 그 진짜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두발 자유로 합시다. 그 학생에게 얘기할 네. 수 있는 음. 공약. 왜 학생일 교복을 수 입습니까? 있는 게. 다시 사복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냐? 아 저는 여전히 규율과 통제의 대상으로서 학생들이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안 게 된다고 학생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두발 자유화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다 자기는 권한이 없대요. 학교 행사에서 우리는 권한이 없어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책임을 피해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을 항상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갑자기 또 이제 청소년 문제로 아 그러게 연결이 지금 되는데. 초등학생과 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얘기를 도농경차와 예, 갑자기 청소년 문제까지. 청년을 벗어나고 인천을 벗어나. 아 역시 안 들어날 거. 인천의 청년들이 범사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맞아.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을 오지랖들이야. 아우르냐. 오지랖 정말 거들이. 멋진 네. 청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꼰대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좀 봤을 때 인천의 청년은 굉장히 아 정말 멋지네요. 네. 역시 용광로 인천. 영광이 진짜 모든 네, 지역에서 다 이제 온 사람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네. 지금 이미 다 정리 제가 했는데요. 네, 정리했는데. 그 다음 이제 넘어가 주시죠. 네. 아니 우리 밥이 밤님. 밤님. 밥이 이 아, 호칭의 밥보다 우리가 대화 중에 밥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네. 아까 우리 점심으로 김밥 네. 먹었는데 저녁으로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밥밥. 사실 그 뭐 방금 그 훈광님께서 많은 말을 해주셨는데 그 되게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약간 청년이 뭐 지금 뭐 주체다 대상화다 이러면 아까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청년이 주체로서 뭔가를 하기 위해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도 편의점에서 일을 하지만 저도 최저시급보다 못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 막 예를 들어 새벽 알바를 하는데 이제 야간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준다든지 그러면 저는 맨날 그래서 좀 일하면서 나 집 언제 가지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맞아.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청년이라는 게 대상화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보다 너희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약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도 너희 불만 없지? 그러면 청년들은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불만을 표출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어른들의 인식이 생겨버렸어요. 맞아요. 네. 항상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속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불만을. 알바에 마찬가지. 네 맞아요. 너 일 마음에 안 들어? 돈 마음에 안 들어? 뭐 딴 사람 볼 그러니까요. 거야. 예. 어차피 부르면 쭉 와. 이런. 그러니까 요즘 항상 되게 의뢰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좀 상품 같은 물건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렇죠. 이제 네. 인격으로서의 인격체보다는 예, 네. 그런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대체 가능하다라는 부분 음. 자체가 기계적인 느낌도 좀 들고. 제가 아까 한 말 근데 약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청년들이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대응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네. 이거 알바 얘기하니까 알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그래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알바 노조고 청년 그리고 유니온 있고. 네 청년 유니온 생각해 보니 그다음에 네, 또 그리고 당장 고등학생에서 막 벗어난 사람이
자기 투표권 달라고 얼마 전에 음. 국회에서 맞아, 맞아. 농성이 맞다. 있었고 저는 거기 나왔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활동했던 친구들이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친구 2명이 있어요. 네. 거기 2명은 좀 홍보인 줄 알았어. 진짜 10며칠 동안 국회 앞에서 계속 어. 농성을 했어요. 아. 저 처음 나갔을 때 두 친구를 봤는데 한 친구가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15살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 한 살이라도 빨리 투표권 얻고 싶다고. 그리고 한 친구는 인천에 사는 19살 친구였어요. 만 18세 이제 딱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고 또 그런 맞아. 대응을 잘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걔네들 다 스스로 나온 친구들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청년들의 정치적 행위 또는 정치 참여가 이런 거의 것들도 없다라는 것을 없다라는 취소한다? 것은 제가 조금 오만한 말인 것 같다. 물론 이제 없다 정치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참여의 그 정도나 또는 참여하는 청년의 비율은 굉장히 아주 낮죠. 극소수이기 있어요. 정말 때문에 낮죠. 청년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다 또는 정치적 참여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죠. 어려울 것 하지만은 같아요. 이제 또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것도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 많이 절대적으로는 부족하다. 수치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수치가 다른 계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대응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주제 자체가 이제 위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무겁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기를 진단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아까 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청년에게 또 희망과 꿈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중의 고통을 준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청년 위기를 또는 인천의 청년 위기를 뭐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답은 아니니까 좀 자연스럽게 위기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대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일반 청년의 위기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했는데 네네. 인천 청년의 위기에 대해서 아, 지금 이야기를 안 인천 해서 청년. 인천 예, 청년. 그러네요. 어떤 네네.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안 문제를 예, 나눠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럼 홍강님이 먼저 인천 청년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면. 이래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항상 예. 다들 좋아요. 먼저 말하면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네. 한국 사회 전체 내에서의 어떤 청년의 문제 또는 이제 청년의 위기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이 어떤 그 경제적 생존의 문제와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주체로서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서 느껴지는 부분들 네. 그리고 어떤 뭐 소통의 부재나 이제 불안한 존재로서의 어떤 부분들 또 세대 간의 갈등의 부분도 청년의 위기에 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한국 사회의 청년의 위기를 이제는 인천 청년의 위기, 인천 지역이라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킨 그러니까 청년의 위기. 특수성을 좀 짚어야 되는데 네. 아까처럼 도농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죠. 그다음에 조금 괜찮으면서도 이게 양면적인 통계가 있더라고요. 청년 얘기할 때 아까 경제적인 문제보다 나는데 인천 청년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보다 조금 그나마 나은 거. 그거는 주거는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주거 빈곤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40%예요. 아, 예.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치가 아니라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좀 주거 같은 경우는 서울의 다른 지역은 서울의 다른 2, 3등, 4, 5등까지도 인천에 안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서울이 좀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럴 그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천 청년의 주거 빈곤은 음,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하다. 양호한 편 아닌가. 그리고 또 그거랑 또 비례하죠. 얼마나 내가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그렇죠. 있는가와 그 어떤 가능성과 그 집값이 되게 좀 비례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인천에서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또 얻을 수 없다라는 또 이제 그렇죠. 문제도 좀 있긴 하죠. 인천에서 살거나 아니면 대학을 나왔는데 인천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통계 저번에 얘기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팟캐스트 모임하기 전에 그 전에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만난 적 이야기를 있죠. 네. 강훈이 형 저도 만난 적 맞습니다. 엄청 많이 만났잖아요, 저랑. 저번에 저 저랑 오늘 컨셉 잡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걸
기억이 안 나서 할 수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천 청년의 뭐 위기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거는 인천이 선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청년들에게. 근데 그 이유는 인천이 인천이라서가 아니라 인천은 서울로 가기 가까워서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인천이 인천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또는 인천 청년으로서의 장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근데 나름대로 인천 안에서의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선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인천 영화제라는 영화제는 다 참여해봤고 뭐 디아스포라 영화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 영화제라든지 예. 뭐 서울에 한국 있는 영화제도 영화제라든지. 해보고요. 그리고 뭐 펜타포트 페스티벌에서도 일해보고 그러니까 관련된 뭐 부평아트센터에서도 일해보고 관련된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봤는데 그래도 좋은 편인데도 서울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쵸.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천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인천의 위기는 어쨌든 사회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서울로 집중되는 모든 그 것들이.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좀 많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알기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분포, 그 청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주거 분포가 좀 계양이랑 뭐 검단, 청라 이쪽에서 되게 좀 많이 집중돼 있더라고요. 뭐 홍대까지 몇 분 걸리고 어디까지 어떤 서울 서울과의 접근성만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집값이 계속 공항철도. 올라가요. 근데 구도심은 솔직히 별로 안 올라가요. 맞아요. 저는 지금 제물포 쪽에 살고 있는데 여기 되게 이제 구도심 중에서도 진짜 구도심이 숭이동이. 근데 이쪽은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올라가는 편이고 뭐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그 용산 급행을 이제 제물포역에서 타고 가면은 뭐 한 45분 정도면 용산까지 가고 신도림도 거의 한 뭐 25분 30분 만에 이제 접근을 해요. 근데 또 심리적인 거리감도 상당히 멀거든요. 네. 여기 두 우리 패널은 인천 청년이자 남구 청년이네요. 네, 아, 맞습니다. 남구 청년. 남구가 또 네. 주거값이 싸거든요. 예, 진짜 싸요. 그것도 왠지 장점 같으면서도 단점 같은 느낌? 이거 되게 슬픈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필하고 슬프다. 싶어요. 저는 어필하고 뭐라고? 싶어요. 주거값 네. 많이 싸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도 약간 기회의 있고요. 땅. 그냥 기회의 너가 땅이에요. 주거 기회의 비용은 땅.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널 투자해라. 기회의 기회의 땅. 좋은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 네. 그렇죠. 인천 기회의 남구. 땅이에요. 인천 남구. 네. 인천인데 그 중에서도 남구. 제가 훈강님 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근데 기름찬 진짜 땅 우리 오늘 느낌이야. 처음 만난 컨셉인 줄 알았는데 계속 과거가 도대체 있고 건강하고 어떤 관계지? 훈강님 제가 집에도 가는 관계네. 훈강님 집을 한번 가봤는데 진짜 집값에 비해서 집이 정말 좋아요. 저희 드림하우스 진짜. 저 진짜 재벌인 줄 알았어요. 재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꿈속에서 그리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다음에는 우리 훈감님 집에서 우리 이걸 여러분 진행할게요. 지금 팟캐스트 주제를 망각하지 말고 지금 천하제일 자랑 대회가 아니에요. 이제 집값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제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이 안 벌어도 남구에서는 그렇게 드림하우스에서 살 수 저 있어요. 방금 카메라 아이 컨택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아 거의 프로예요. 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 간접 홍보가 아니라 직접 홍보를 하는 거 같아요. 인천 남구로 오세요. 인천 많은 남구 좋죠. 청년들이 네. 모여서 진짜 이제 시끌벅적하고 활발하고 또 우리가 네 맞아요. 창출을 하고 왜 그런데 인천의 남구, 그러니까 인천 남구의 청년의 그 네. 비율, 주민의 비율이 왜 이렇게 낮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 접근성. 아. 그러니까 사실 그 괜찮은 일자리 좋아서.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취업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그리고 일자리 좀 서울에 많아요. 많고 인천은 좀 없고 맞습니다. 특히나 그게 또 신도심 구도심 나눠지면 신도심에서는 또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나마 청년들이 많이 사는데 구도심은 뭐 접근성도 떨어지고 뭐 문화적으로 향유할 어떤 거리들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되게 좀 청년들이 좀 적죠. 그래가지고 집값도 낮고 뭐 물가도 싸고 한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의 땅은 인천 맞아 기회 남구시다.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 훈감님 드림하우스에 집 살고 있는. 드림하우스. 근데 또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인천 중구 동인천 예전에 네. 인천의 정말 중심이었죠. 동인천 신포동 뭐 인현동 내동 외동 이쪽이 예 진짜 나이를 가느냐는 정보를 자꾸 흘리네. 처음 들어. 70년대 노포가 있는 이제 역사적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그 경인면옥 이런 데가 있고 막 맞아요. 거기 평양냉면이 되게 맛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또 청년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천에 맞아요. 또 문화예술적으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고 또 거기에 또 디아스포라 활동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인천일보 인터뷰 보니까 네네 그 장진우 씨죠. 아. 그 앵커드 인천을 운영하시는 분데 그 인천일보에서 근데 굉장한 포부를 말씀하셨다고. 1년만 기다려봐라. 내가 동인천 상권 다 살려놓겠다. 뭐 이 좀 오바했어요 제가. 좀 오바했어요. 지금 성대모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문 1년만 인터뷰 기다리라길래 갑자기 신문 노래가 떠올라서 예. 어떤 뭐 노래요? 식스밤이었나? 뭐 1년 반.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장진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이태원 격리단길을 어떻게 붐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또 동시에 이야기 나오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죠. 예. 그게 지금 두 가지죠. 뭐 앵커드 인천, 그다음 앵커드 인천 맞나요? 네, 앵커드 인천. 네, 앵커드 인천 그다음에 이집트 경량식. 예, 그 두 군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자기는 여기를 어떤 격리단길이나 이런 곳처럼 장진호를 또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졌고 네.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근데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까지는 나올 지금 말 아니죠. 때까지는 아직 상권이 그 정도까지는 많이. 근데 사실 그게 인천이 또 재밌는 게 뭐 서울이나 이쪽은 신흥 세력들이 되게 좀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 서촌 내지는 그 어디냐 경복궁역 6번 출구 쪽. 제가 이제 예전에 술 먹으러 좀 자주 갔었던. 왜 이렇게 곳이죠. 잘하나요 다? 아 저는 네 먹재미를 되게 추구하는 맛집 탐방러기 때문에. 인천에 황교 얘기라니까. 홍강님 진짜. 네, 괜찮아요. 뭐 그렇게 경복궁역 쪽에 또 되게 뭐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해물집이 있었는데 다 이제 없어지고, 예, 진짜 유명한 통영 뭐 해삼 멍게 이런 거 파는 곳이었거든요. 아, 직접 공수해가지고 그 자매가 아 이거는 너무 곁다리죠. 아무튼 근데 그런 어떤 서촌과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되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 신규로 그 건물을 사고 그 건물에 원래 이제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값을 올려가지고 대신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또 동인천은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른 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워낙 이제 노포들이 많고 노포라고 하는 건 이제 되게 오래된 가게들이 많으니까. 오래된 가게들이 많았는데 그 노포 주인들이 다 또 건물주예요. 오. 그러니까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지적이에요 정말로. 네. 우리 지금 인천의 위기를 얘기하는 거 맞죠? 네. 인천의 위기, 인천 청년의 위기. 네, 근데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천의 그 청년들이 도전하고 있는 지역들과 또 인천 청년들에서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온 그런 도전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현상들 그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진우의 어떤 장진우 현상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일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 얘기할 땐 굉장히 좀 우울하고 침울해 있었는데 지금 인천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위기는 귀에 같다는 느낌이 뭐 강하게 드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천 청년 하는 거. 굉장히 신났어 지금. 인천 예, 청년. 뭔가 좀 네. 활력이 느껴지는데 갑자기. 인천이요. 오케이. 인천 청년. 네. 뭐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인천 청년이 인청년. 네, 넘어가 주세요. 인천. 네, 참고로 벽인면옥 평양냉면 물냉면으로 시켜 드세요. 되게 맛있고. 네. 네. 우리 훈광님의 그 페북은 밤에 보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네, 너무 이 맛있는 음식점을 그냥. 너무해. 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나중에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책으로 네. 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맛집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인천 맛집 대박. 백선 이렇게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남구 저 전공은 그 아태 음식 예. 물류학. 네 음식. 인하대 아태물류학부에서 물류학을 전공하고 현재 물류 전문대학원에서 또 물류학을 대학원 전공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우리 훈광님의 님. 훈훈한 하우스 하우스와 훈훈한 먹방. 먹방. 근데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 예. 최근에 한 6kg를 지금 뺐기 때문에 그거 이제 진짜 많이 많은 빠졌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이게- 다이어트 중인데 인천의 미래를 보는 거. 또 여기서 또 홍보 또 하나 하고 싶어요. 아, 우리도 인천 구도심에도 네. 그 미국 크로스핏 정식 이제 집으로 등록된 주한 크로스핏 주한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다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 너무 직접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라주세요. 편집. 인천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6kg가 빠지고 있으니까 인천도 이제 기름기 쪽 빼고 그냥 이렇게 수육처럼. 네. 그러니까 네. 또 냉면집 좋아해 거기 쑥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천 용광로. 예. 용광로가 어디예요? 뜨겁잖아요. 뜨거운 그렇죠. 팥. 예. 어? 국물 들어가고 이제 지방. 예. 제가 인천에 살면서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이어트의 도시 인천. 예. 아주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동네입니다. 예. 다이어트는 어쨌든 늘 해야 되는. 그러니까 평생 하는 거죠 다이어트. 평생 하는 다이어트. 예. 평생 하는 거죠.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인천으로 와라. 예, 너무 막나라. 막- 죄송합니다. 그거 같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청년들 다 어디 갔나 인천으로. 가서 뭐 했냐? 기의 땅을 찾고 그리고 다이어트로 다행인 게 왔다. 인천 또 낙타가 없어요. 그래서 메르스는 되게 안전합니다. 네. 그 뭐지 그 병이 메르스 걱정할 네, 필요 메르스 없어요. 걱정 필요 없어요. 낙타가 없어요. 낙타 네. 없습니다. 인천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훈훈할 수 있는 우리 인천 후광님? 홍보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인천 홍보. 그러니까 아마 그게 쌍봉이 아니고 이제 단봉 낙타에서의 문제였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 미세먼지 좀 걱정해야 돼요. 삼치거리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재미없었죠? 근데 실제 또 그러니까 미세먼지까지 하면 또 우리 우리 환경 이야기까지 하는구나. 너무 네, 너무 많아요. 예민한 엄청 멀리 가고 있어요. 굉장히 보기보다 예민하고 보기보다 귀하게 큰 것 같아요.
제가요? 아니 아, 저요? 네. 아, 아, 근데 미세먼지에 막 근데 그거는 이제 험하고 이게 아니라 맞아. 시골이라는 곳 자체가 음. 워낙에 이제 환경이 또 좋고 음. 그러다 가면 소주 원래 3병 먹던 거 한 5병, 6병 들어가거든요. 맞아. 공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3병 먹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1병밖에 못 먹어요. 아, 왜-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원래 좀 못 드셨던 걸로 아는데. 네 이제 주량까지 네 공개가 됐는데 네. 우리가 인천 위기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아까 서울 접근성 그다음에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청년 인구 분포의 차이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인천 청년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청년을 품지 못하는 인천 자체의 위기라는 어떤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구도심의 한정에서는. 맞아. 네, 사실 인천을 신도심에서는 품지 못하는, 뭐 네, 그런 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아. 뭐 소득을 좀 잘 올리고 있는 어떤 청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세수 확보나 이런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 경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순환을 전제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수신작이나 그게 이제 그 지역 안에서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 쓰기도 하겠지만 근데 구도심 쪽은 청년이 없기 때문에 또한 위기가 아닌가. 인천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이 없는 인천도 위기가 아닌가. 아니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드는 과정에서 정말 이 유의미한 심오한 네,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밥이 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 멘트? 우리 정리맨? 정리맨. 아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준비하려는 거는 그 이제 해결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대안? 네 그런 걸 좀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있었는데 하려고 하죠. 이야. 네. 네. 아 네, 어쨌든 밥이 우리가-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네. 아, 예. 제일 항상 이렇게 중요한 정리를 부분이에요. 하는 네. 그러니까 방금 포문. 이렇게 빵 터뜨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쭉 얘기해 보니까 인천이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인천 장점 엄청 많거든요. 꿈의 도시 막 직업도 찾으러 오고 막, 다이어트도 하러 오고 막 아니 막 영화 관람에 막 성형에 막 와 막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인천에 왔을 때 저는 인천을 좋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인천에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전 이제서야 알게 됐거든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맞아.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인천은 장점이 많은데 우리가 음. 장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알리지도 말은 않았고. 맞아. 맞아요. 네, 이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저는 이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안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이 그 문제점들의 원인은 저희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아까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를 못 느껴서라는 게 저희가 정체성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정체성. 정체성이 그러니까 없어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막 뭘 해야겠다라는 뚜렷한 목표와 그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자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 나 혼자이면 이제 저 혼자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하고 모여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야 이제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홀로서기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대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저희는 혼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좀 더 청년들끼리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하고 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들어봐야 된다. 그러려면 많이 모여야 된다. 모일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있죠. 저희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또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있고 이제 대내외 활동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좀 더 이제 주체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혼자 공부하고 뭐 친구들끼리 PC방이나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예를 들어 특히 미국이나 그런 제도에서는 미국은 그 매 수업마다 반드시 토론이라는 게 들어가요. Critical Thinking Project라고 그 학생들 여러 명이서 모여서 특정 주제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할 때 무작정 뭐 언수 회탐, 막 국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교육에다가 토론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네. 얘기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청년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가 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함께 얘기한다라면 분명히
해결책도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어쨌든 청년들 간의 소통의 부재 결국은 그 맞아요.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것 자리를 네, 만들어줘야 중요하다. 되는데 네. 인천에서는 그쵸. 청년들이 원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뭐 시장님 홍보하는 자리에 뭐 애인 청년 이런 거. 네. 근데 뭐 그러면 네. 다른 지역도 그럴 수 있어요. 애인 네. 애인 청년은 애인 인천. 네. 근데 저는 그 밥 씨한테 질문 하나 아까 드리고 네. 싶었던 게 네. 이런 저런 장점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인천을 봤을 때는 서울에서 인천을 봤을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뭐 대화가 부재했기 때문이에요라고 했는데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천에 뭐가 있다, 뭐 인천에 충분히 뭔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 청년들이 어떤 PR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가요? 친구인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 그 아까 했던 말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음. 부분이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인천에 즐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서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서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매력이 대학교도 떨어지죠. 많이 있고 이제 그렇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가 생활을 하면 인천 안 내려가요. 굳이 인천에 갈 그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어느 쪽- 고향을 인천에 있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 있거나 지방은 오히려 저희하고 먼 곳이니까 맞아. 이제 그쪽만의 뭔가 여행. 문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막 둘러보거나 그런 걸 통해서도 근데 이렇게 알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종의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또래잖아요. 네. 네, 친구들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거기 있으면 사실 인천에서 굳이 안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친구 맞아요. 따라가려고 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이라도 더 그렇겠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인천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을 서울에서 다 즐길 수 있다. 이 말은 동의할 수 왜요? 없어요. 왜요? 어떤 인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서울과 차별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나 말씀해 궁금해. 저 주시면- 진짜 궁금합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가 해서. 아 그래요? 뭔데요? 일단 저는 그 인천 곳곳에 그 재밌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뭐 없는. 구체적으로. 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만. 서울에도 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예, 예. 그 얘기. 기승전결이 있어요. 네. 제가 워낙에 이게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놀러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천의 특별함을 굉장히 걔네들이 원해요. 맞아. 인천의 특별함. 그래서 제가 맨날 차이나타운 가는데요. 차이나타운? 네, 말씀하십시오. 아 저도 차이나타운 근처 가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창현 패키지를 만들어보자. 인천 올라오는. 뭐 뭐라고 다시 지금 이창현 자기 PR하고 패키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제 PR이에요. 왜냐면 걔네들한테 인천하면 저부터 생각나니까. 아. 뭐야? 성공했네. 아니 음성애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제 친구들한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승전결이고. 일단은 첫 번째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저는 있잖아요. 서울에는 없으나 인천에 있는 거. 음. 바다로 갈 때 율- 인천 오지 않나요? 율로 당일 안 코스로? 오던데. 안 오나? 저울로 이렇게 가던데. 강원도 쪽으로 좀 많이 가죠 강원도로. 사실. 그러니까 네. 강원도 같은 데는 수영하고 그렇게 놀기에는 굉장히 좋은 바다예요. 네. 근데 으랑리. 을왕리는 수영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근데 갯벌에서 조개 캐기 좋은 바다입니다. 그런 바다인데 그 바다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여가 생활을 더 풍족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에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또 저는 항상 가는 게 일단은 좀 저는 안 좋은 건데 아울렛을 한 번씩 가요. 왜냐면 시골에는 아울렛이 없거든요. 그럼 프리미엄 아울렛 가서 거기서 좀 막 맛있는 이국 음식을 사주면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뻑이 가요. 애들 와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막 되게 지금 또 도농역차 이야기로 지금 아니 이제 인천에 아니 인천에 이창현 패키지라며. 그죠? 그 아울렛은 어디에도 있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시골 애들이 올라온 거니까 이제 도시 맛을 한번 봐줘야 돼요. 서울하고 기승전- 인천하고 있다. 기승전 도농. 제 시골 사람이 그래요. 일단은 도시 맛을 한번 봐줘야지 애들이 와 이게 도시구나를 느껴요. 혹시 농림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인천을 느끼려면 이제 구도심 쪽으로 가는 거죠. 오, 이제, 그건 좋은 좋은 동인천 쪽에 이제 신포시장 쪽하고 네. 자유공원을 이제 올라갑니다. 네. 자유공원을 올라갈 시간이 봄, 여름, 가을에 5시에서 7시 사이에 가야 돼요. 거기 일몰이 진짜 이뻐요. 제 인스타 가면 있는 사진이 거기 인스타 홍보. 아니 아니, 잠깐만. 자기 이제 홍보야. 일몰까지 제가 인스타 안 합니다. 제가 인스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럼 거기 가면요. 거기 일단은 전쟁 기념관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것도 설명을 제가 해줘요. 이런 것들이 막 이렇다 하면서 또 이제 딱 올라가면 하늘이 거기 쪽은 왜 이렇게 맑은지 모르겠어 항상. 이렇게 맑고 바다 이제 항구가 보여요. 아, 이제 알아요. 항구도 보이고 이제 거기 데려가죠. 백고동 소리가 이제 나요. 맞아, 이제 맞아. 백고동 소리면 야 이게 인천이야. 저기 보이지? 저기 월미도야. 저기 보이지? 일몰 보이냐? 너 이런 바다에서 일몰 내려가는 거 어디서 본 적 없지? 또 충청북도는 내륙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비교하는 건데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바다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항구의 도시라는 거, 그리고 원도심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어필하려면은 서울에서 즐길 수 없는 여가 생활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듣다 보니까 2017 인천 관광의 홍보 팟캐스트 느낌이 좀 많이.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 강원 씨랑 한번 어디서 사업 따가지고 인천 관광 가이드북을 한번 만들고 자, 싶어요. 자기 홍보에서 지금 사업 제의까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그 인천 지속가능 발전에 비해서 했는데 너무 오래 전에 했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청년들이 재밌게 한번 또 이주민이 와서 더 재밌게 잘 찾아 들을 거예요. 특히 강훈이 형은 그런 것들을 한번 가이드북으로 만들어 보면은 네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 네. 시민단체나 인천단체들 이주민이 와가지고 보는 이 탐구한 인천 관광 가이드북 이주민. 예. 이런 아, 것들 재밌지 않을까요? 이거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되게 서울에 없고 뭐 인천에 있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바다를 보러 인천을 갈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저희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로 누리는 거에 여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인천에서 맞아. 바다만 보고 내가 바로 이거 나오면요. 얘기하고 싶었어. 그렇죠. 아, 그리고 인천이 바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죠. 원도심 얘기하는 원도심 가면요 이제 아니 그냥 관광 코스 말고 그냥 인천의 자체의 매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에 그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다 그 그렇지. 예를 들어 근데. 뭐 섬 뭐 이런 것들 그 인천시에서 그쵸. 홍보 엄청 많이 때려요. 막 저희 막 그 버스 정류장도 있고 맨날 항상 보는데 맞아. 그런 거 좋다는 거는 정말 맞아요. 정말 그런데 좋죠. 이제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인천이 청년을 함유할 수 있을 만큼의 장점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좀 그 오버지. 휴가철에나 장점이지. 맞아, 거기를 맞아, 우리가 맞아. 갈 때. 이게 바로 제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우리는 섬을 자리를 얘기하는 게 바꿔줘야 될것 아니라 같아요. 동인천 같은 데 가면 동인천은 절대 섬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냥 관광으로 한번 들리는 거지 그거 자체가 청년에게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죠 그죠. 한 번 갈 수는 있겠지. 그죠. 다른 여행지처럼요. 스밈님. 네. 스밈님. 제가 이 이야기를 네. 한 거는 네. 그 거기에 발끈한 거죠.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은 서울에서 다 할 수 있다. 이 말에 발끈을 해서 인천에 어필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만한 매력이 다른 청년들을 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즐길 수 없는 여가 생활 인천에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밤님의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예. 왜냐면 3대1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매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매력이 사실. 있는 예. 건 알겠는데 여기서 또 다른 노선을 타네. 매력이 있는 아니요 게 매력이 사실 있는 거는 맞는데 사업자니까 관광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사업 저도 제안을 거절한 걸로.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거절당. 아유, 지금 방송에 본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예, 일단, 네, 왜냐면 해볼 걸 다 해봤는데 다 그러니까 제가 말고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천 청년으로서만의 그러니까요. 인천에서의 즐길 수 있는 것을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 서울에서 다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맞아요. 인천 영화공간 좋아한 예술영화관 좋죠. 근데 서울에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화 공간 주한 디스하는 거. 아니 영화관 전 정말 좋고요. 영화관 인터뷰도 했고요. 지금 이제 4개의 상영관을 가진 예술 영화 역시 공간 시내21 기자. 아니 서울 편들다 언제 서울 디스하는 꼴 왜냐하면은 인천 디스가 아닌데.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어떤 그 인디 영화를 상영해 주는 거는 서울에는 CGV에서도 그런 걸 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인천에서도 해요. 인천 아니, CGV에서도 근데 해요. 네. 얼마 없어요. 근데 거의 서울 빼고. 없어요. 서울 네. 빼고 얼마 인천 없어요. CGV. 몇 개 보면은 인천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화 생활에서 느끼는 것보다 인천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거기서 가면서 서울이 더 좋던데 청계천 갔다가 북촌 갔다가 이태원 갔다가 펍을 갔다가 이런 서울 사대주의 아니, 일단 좀 배경을 하고. 아니 사대주의가 아니라 아니, 저는 저는- 질문이 네, 저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매력을 더 즐길 수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스민님 말씀하시죠. 제 말은 발음부터 좀 제대로 해주세요. 서울에 스밈입니다. 스밈. 네, 스민님 네, 서울에 대한 매력도 있어요. 예 말씀. 근데 서울에 대한 매력하고 인천에 대한 매력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하죠.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인천에 즐길 수 그러니까 인천에서 즐길 수 있는 건 서울에서 즐길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그 아까 하던 말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여러 의견이 나갖고 못했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인천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서울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인천에서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지역에서 그 인천의 장점을 누리려고 하는 거를 많이 못 봤어요. 그죠? 그거 잘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건지. 예은님 스밈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나마 그걸 향유한 측에 속해요. 근데
예. 어떠세요, 밤님은? 그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할 걸 다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처음 인천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네, 뭐 멀고. 영화관이나 뭐 제가 예를 들어 오락실도 자주 다니는데 인천에는 정말 별로 없거나 이제 막 별로 시설이 안 좋거나 그러거든요. 아니 근데 바로- 지금 영화관이나 오락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 바라보기에 그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저희가 가볍게 놀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디 편의 시설을 잘 이용하거나 의식주를 깨끗하게 해결하거나 맞아. 아니면 아니면 편안한 시간을 보내거나에서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건데 놀이문화 기구는 확실히 네. 공간은 서울에서 훨씬 많아요. 놀이문화 네. 말고도 저는 네, 대중교통도 그렇고. 근데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누릴 수 있을 만한 컨텐츠 그리고 그 당장 필요한 거 이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것들은 그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인천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그건 우리, 인정해. 예. 그건 인정해요. 그건 우리 인정하는 까치 거고요. 우리 까치가 그 인천 청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네. 그다음에 언제- 좀 인천을 정말 인천에 살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울 청년대 인천 예, 청년대. 인천에 대한 어떤 그 외부의 시선들을 굉장히 좀 교정해주고 싶은 아니, 예,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서울 되게 자주 가요. 그러니까 아니 인천에 더 자주 있는데 인천에 없는 것들이 서울에 많아요. 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뭐 펜타보트 락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지만은 서울에 일어나는 페스티벌이 훨씬 더 많거든요. 뭐 다른 이런 놀이 문화 이런 것들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이 더 많죠. 그런 것을 향후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서울에 가는 건데 인천에도 서울에 없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놀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중교통만 네, 그죠? 해도 아 근데 그래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훨씬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거. 죄송해요. 그죠. 서울에 모든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이 인천에 있다라는 이유가 이제 인천에서의 어떤 청년들의 네. 어떤 청년들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추임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인천의 청년들의 공간을 이제 계속 늘려가고 확보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천에서의 청년의 문화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 그것이 어쨌든 인천의 이제 해결할 앞으로의 문제죠. 그렇죠. 해결할 문제이자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아까 제가 던졌던 효능감이라는 이야기를 또 한번 또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친구들 뭐 또래 집단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된다. 왜? 그런 어떤 그 또래 집단 내지는 중거 집단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나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생산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의제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우리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쉬운데 일단 인천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는 되게 좀 힘들죠. 맞아요. 솔직히 문화적, 관광적 뭐 이런 것들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향유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많아요. 그런 어떤 특성 있는 것들도 많고 매력 있는 것들도 많고 뭐 최초의 뭐 개항지 조개지역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청년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기댈 만한 비빌 만한 그런 그죠, 또래 집단 비빌 이런 언덕. 것들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 네, 먼저 얘기하세요. 네. 인천만 약간 비하하면 아니야 절대 아니 아니에요. 그게 불꽃. 인천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이 어떤 취급을 받냐면 사실 외부에서는 수도권의 수혜를 입는 지역으로 봐요. 뭐 전철 국철 1호선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 아니냐. 근데 물가 싸고 집값 싸네. 딱 그 정도예요. 그냥 좋은 베드타운이다. 가까운 괜찮은 베드타운이다. 싸고 가성비 좋네. 근데 실제로 인천 사람들은 저는 되게 좀 박탈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천 광역시의 모토가 플라이 인천이죠. 그러니까 다들 날아가 버려요. 다들 다 서울로 가버려요. 전 이제 이게 허브지요. 인천 안에서 뭔가 생산이 가능한 이게 물리적으로 일자리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청년들이 어떻게 비빌 수 있는 어떤 뭐 플랫폼 그쵸. 그런 언덕들이 만들어지면서 스테이 인천이 되어야 아니, 근데 된다는 생각을 스테이 합니다. 인천. 그러니까 아까 또 훈강님하고 저랑 동의했던 지점인데 근데 이제
그런 효능감을 느낄 만한 이런 출발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에서는 인천 청년들의 역할이 또 필요한 중요시하게 것 같아요. 되는 거고.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사람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그렇게 이제 조직화하고 세력화하는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그 동인천 지역에 있었던 문화예술 청년들 그리고 이제 남구 지역에서 얼마 전에 계속 방송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비하는 빈집 프로젝트 이런 것들 보면 청년들이 이제 효능감을 느끼지도 못했던 지역에서 이제 효능감을 잘 하고 느끼려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정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잘했다. 그냥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뭐 직접 같이 뛰어들거나 같이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제 또 도움을 제의를 드리고 하거나. 저는 또 그런 어떤 홍보하는 대상의 첫 번째는 떠나가고 있는 인천 청년들을 다시 그렇죠. 그 사람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같이 하자 와서. 그렇죠. 왜냐면 진짜 그런 타운 같은 걸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인천의 청년 어떤 리드하는 뭐 예술가도 좋겠고 아니면 활동가들 좋겠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그게 커뮤니티가 돼서 활성화되면 다른 외부인들도 오는 거고 유입이 쉽게 맞아요. 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전주나 막 강주 이런 데들도 청년들이 이제 좀 집값이 싼 예술가들이 모여서 거기 타운을 형성해서 예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맞아요. 거기에 원도심도 이제 살아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긴 해요. 뭐 네. 젠트리피케이션의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네.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장 저는 인천을 그러니까 인천에서 보기가 어렵고 인천 청년으로서 좀 정체성을 가지기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평, 구월동 이렇게 말고 모일 데가 없는 것도 그러니까 청년들끼리 약속을 잡을 때 딱히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핫플레이스가 없는 것도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하나의 또 거리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예쁜 곳 아니면은 뭔가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좀 하나의 좀 뭐라고 되지? 되게 하나의 타운이랄까 아니면 모일 수 있는 공간? 아까 비빌 언덕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활력을 공간적으로도 띄고 그 다음에 사회 뭐라고 돼? 인천 전체 분위기적으로도 어떤 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되게 동의한 게 뭐냐면 아까 뭐 전주 남부시장 2층에 그 청년몰 네네네. 청년몰 말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청년 문화의 산실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대표적인 게 서울의 홍대입니다. 뭐 지금 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되게 좀 뭐 소가리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네. 그 홍대가 가장 처음에 떴던 이유는 문화 예술가들이 싼 집값 때문에 몰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뭔가 어떤 자립 문화들을 생산하면서 또 이제 그게 어떤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이제 유인이 되고 유입의 유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뜬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어떤 타운 뭔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네 이제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라도 처음에 좀 강제는 아니죠. 좀 물리적으로라도 처음에 좀 조성을 하는 그 노력은 사실 어떤 지자체 입장에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것들이 또 이제 뭐 창업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또 여기서 너희가 성과주의죠. 네, 성과주의.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여기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한번 놀아봐. 그치. 내지는 너희가 알아서 진짜 뭔가 해봐. 제가 근데 진짜로 근데 인천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접근들을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 인천시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지역에서 인천 그 공간을 만들어 이제 제물포 스마트타운 옥상에 인천 청년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 담당하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그냥 익명으로 처리하시고요. 예. 네 거기 반응은 청년들이라 다 와라. 마음껏 놀아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이런 식의 공간이 태도를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공간들을 조성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천이라는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 까치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어떤 청년의 공간을 만들고 또 청년들을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아직 이제 시작 단계고 아직은 이제 그 소수의 어떤 네. 분위기라는 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어떤 청년의 공간과 또 놀이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또 거기에 더 많은 청년들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와 인천에 대한 또 청년의 입장에서 보는 청년의 문제, 청년의 위기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기는 뭐 많이 하는 얘기, 기회일 수 있다. 정말 인천이야말로 그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땅 아닌가. 근데 네. 아까 또 창현 씨가 이야기했지만 청년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네. 유일한 지역이에요. 서울을 제외하고 진짜 유일한 지역이에요. 어쨌든 유입의 원인은 좀 더 우리가 뭐 생각해봐야 되지만 네, 생각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유입되고 있다라는 그 맞아요.
부분은 굉장히 또 유의미하게 네, 볼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긍정적이죠. 볼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어떤 추세가 데이터라는 형성돼 생각.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인천일보에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었어요. 인천 청년 유입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주거값이 싼 걸로 보고 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유가 네. 많겠죠. 네. 유입의 원인은 그런 이유가 많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입되는 청년들을 우리가 조금 맞아요. 더 또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유입됐지만 거기서 또 커뮤니티를 그렇죠.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네, 네. 홍대가 홍대 얘기 예, 홍대 이야기 네. 했을 때도 음. 처음에 싸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인천도 싸니까 들어온 그게 거예요. 요인이 되는 아까 저희가 맞아요.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물가 싸고 집값 싸다. 여기 돈 쓰지 말고 남은 돈은 너희가 알아서 해봐. 네. 그래서 대신 인천에서 어필했습니다. 한번 해봐. 남구로 오십시오. 네. 화면 좀 그래서- 그만 보십시오. 네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한 얘기는 우리의 이 팟캐스트의 시작을 열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인천의 청년의 눈으로 그리고 인천과 한국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이 인천 청년 세상이 보이는 팟캐스트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대안의 한 몫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의 부재 또 서로 그랬으면 연대하지 좋겠습니다. 못하는 부분들이 네. 이러한 주제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함께한 훈광, 스미, 마법같이 이 네 분의 패널들 까치도. 아니 밥까치라고 했어요. 밥까치라 밥같이. 했어. 네. 아, 그게 연음이라 가지고요. 들었어요. 저는 이걸 포착했습니다. 같이 했다고 네. 한 줄 알았어요. 아, 밥같이. 저도 같이 했다는 줄 알았어요. 예리하시네. 그러면은 같이. 아. 까치와 같이 벤요 오브 투게더. 네. 어. 까치와 더불어. 같이 오늘 네. 예. 같이 어. 더불어. PPL이 오늘 좀 오늘 심하네요. 심하네요. 좀 많이 좀 네. 편집될 것 같습니다. 안녕. 그래서 오늘 함께한 첫 시간 너무 유익했고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이 인천 청년 세상이 보이는 팟캐스트를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오늘의 얘기를 좀 한마디로 좀 각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까치부터. 한마디로 네. 인천 청년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인천 청년은 드림하우스다. 우리가 이제 자기 집을 포기하는 세대가 왔어요. 근데 인천 오시면은 자기 집 포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집 사실 수 있으니까 인천으로 많이 오세요. 그다음 우리 밥. 전 좀 세게 하겠습니다. 무인도에도 먹을 건 있다.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딱 왔어요. 저는 인천엔 청년 둥지가 필요하다. 집 둥지 말고도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둥지를 틀 수 있는. 좋다 좋다. 플랫폼. 우리 좋다, 훈광 좋다. 부담스럽겠다. 아니요, 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저는 마무리군요. 네. 네. 저는 플라이 인천, 스테이 인천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앞에 거는 문제 의식이고 뒤에 건 이제 해결 방안이겠죠. 이제 계속 그렇게 서울로 이제 유출되는 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 인천의 청년들을 이렇게 정주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멋진 인천을 만들자 우리가 네. 청년들이. 우리 그래서 인천 청년끼리 크로스핏 한번 해야겠다. 크로스핏이 아니라 그냥 크로스죠. 크로스핏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영어에 약해가지고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너무 창피해. 이거 꼭 넣어주세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재밌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한마디, 특히 우리 이제 훈광의 마지막 발언이 우리의 팟캐스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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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다들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플라이 인천 그러면 스테이 인천으로 후창하는 걸로 하죠. 네, 네. 자,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플라이 인천. 스테이션! 재밌다.